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적인 대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작용하며 깊은 상처를 남기는 한 가지 심리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부당한 비난을 받거나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상대방의 잘못인데도 이상하게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당신은 어쩌면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세상을 향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들의 심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들은 자신의 실수나 결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 특히 바로 당신에게 떠넘기려 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희생양 만들기의 본질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나가 아닌 너에게 있다고 규정해버리는 것. 오늘 우리는 여러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들의 심리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희생양이 되는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 찍히는 상황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애가 병적으로 강한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는 당신의 그 진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솔직함과 정직함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드러냈을 때 비난받거나 상처받았던 경험이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있죠. 그 결과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두껍고 견고한 방어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다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솔한 대화가 필요해요. 이 말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게임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게임 규칙은 나는 언제나 완벽하고 우월한 존재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문제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들의 적대적인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견디다 못해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옳지 않아요. 우리에겐 대화가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이 아무리 명백하게 드러나도 내가 정말 심했구나, 미안해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아를 지키는데 필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초점을 흐립니다. 어떻게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바로 당신에게서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제 친구가 저에게 아까 자네의 그 행동은 좀 실망스러웠어 라고 말한다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저는 기꺼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내가 미쳐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보네. 어떤 점이 그랬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쓴소리를 듣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자 노력하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협력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지적은 협력의 신호가 아니라 전쟁의 선포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규칙 제1조는 문제는 결코 내가 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 방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 즉 당신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가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께서 이런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본 가장 나르시시스트적인 말은 바로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였습니다. 이 말은 희생양 만들기의 교과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너 때문에 시작됐어.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 말 속에는 당신의 인격에 대한 모독과 언어적 학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의 수치심을 내가 대신 짊어져라. 이것이 바로 희생양의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들은 수치심과 심판이라는 감정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처벌받거나 틀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열등한가라는 주관적인 판단에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심판에서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족에게는 다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열하게 굴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요. 제 전 상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는 늘 젠틀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죠. 자신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직원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험담할 거리를 찾아내고 해고할 구실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업무를 불필요하고 극단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는 용서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한 사람의 인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드러납니다. 이 상사의 경우 갈등 상황에서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상대를 험담하고 해고할 명분을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인격입니다. 특히 한국의 상하 관계가 분명한 직장 문화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더욱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아랫사람에게는 군림하려 드는 이중적인 태도 말입니다. 건강한 리더라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부하 직원의 말을 경청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이 상사가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용서에 대해 설교했다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덕 신호 보내기라는 교묘한 가스라이팅 기법입니다. 그는 나는 이렇게 고결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니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내가 바로 속 좁고 악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도덕이나 종교적인 가치를 무기처럼 사용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는 상대방을 아래에 두고 자신은 우위에 서려는 그들의 비뚤어진 욕구를 명확히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명백한 잘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합리화는 너무나 견고하고 당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욕망이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객관적인 자기인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들도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1원칙, 문제는 결코 내가 될 수 없다는 신념이 객관적인 자기 성찰로 나아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진실이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 순간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당신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세계를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희생양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안타깝게도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거대한 마음의 변화를 겪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상처받는 역할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상사를 전 상사라고 표현했듯이 때로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그들의 문제를 대신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비난과 책임의 화살을 돌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수치심을 받아내는 희생양의 역할을 더 이상 자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보호하며 건강한 관계를 향해 나아갈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